안녕하세요,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김성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매년 받으시는 건강검진표, 그 안에 숨어있는 중요한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 진료실에 한 분이 오셨어요. 50대 중반의 남성 환자분이셨는데, 선생님, 저 건강검진 받았는데 다 정상이라고 나왔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검진표를 자세히 보니까 공복혈당이 110이고 중성지방이 200이 넘더라고요. 정상 범위 안에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분명히 경고 신호였습니다. 건강검진표를 받으면 대부분 정상 두 글자만 보고 안심하시는데요. 오늘 제가 30분 동안 여러분께 꼭 확인해야 할 수치들과 그 수치들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혈당 관련 수치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박영희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58세 여성분이셨는데 5년 전 처음 오셨을 때 공복 혈당이 98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정상이네요. 라고만 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100이 그 다음에 105 그러다가 작년에 118이 나왔어요. 여러분 공복 혈당 정상 범위가 100 미만인 거 아시나요? 100-125는 공복혈당장애, 126 이상이면 당뇨입니다. 박 씨는 5년에 걸쳐 서서히 당뇨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 작년에 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식이요법과 운동을 시작했고 지금은 95로 떨어졌습니다. 꼭 확인할 혈당 수치. 공복혈당 100 미만이 정상이지만 95 이상이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다면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당화혈색소 파일C. 이건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보여줍니다. 5.7% 미만이 정상, 5.7-6.4%는 당뇨 전 단계, 6.5% 이상은 당뇨입니다. 제 경험상 5.5%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식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뭐냐면 공복혈당은 105 정도로 괜찮은데 당화혈색소가 6.0%인 경우예요. 이건 식후 혈당이 많이 올라간다는 의미거든요. 이런 분들은 본인이 당뇨 위험군인 걸 모르고 지내시다가 갑자기 합병증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콜레스테롤입니다. 이게 참 복잡해요. 총 콜레스테롤, LDL, HDL, 중성지방. 도대체 뭘 봐야 하는지 헷갈리시죠? 제 친구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같은 의사 동기인 친구인데 5년 전에 총 콜레스테롤이 180이었어요. 딱 정상이죠.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HDL 좋은 콜레스테롤 235밖에 안 되더라고요. 정상이 40 이상인데 말이죠. 그리고 중성지방이 250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공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LDL을 직접 측정하지 않은 경우 계산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LDL 이꼬르 총 콜레스테롤, HDL, 중성지방 5. 제 친구의 경우 180, 35, 50 빗구루 95였어요. 겉으로 보기엔 정상이지만 HDL이 너무 낮고 중성지방이 높아서 사실상 심혈관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였던 겁니다. 꼭 확인할 콜레스테롤 수치. 총 콜레스테롤 200 미만이 정상이지만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130 미만이 정상이지만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당뇨가 있으면 70-100 미만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0 미만을 추천합니다.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남자 40 이상, 여자 50 이상이 정상입니다. 이게 낮으면 운동이 답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HDL이 올라갑니다. 중성지방 150 미만이 정상인데 제 경험상 10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중성지방이 높으면 췌장염 위험도 있고 간에도 지방이 쌓입니다. 작년에 40대 남성분이 오셨는데 중성지방이 800이었어요. 이 정도면 급성 췌장염 위험이 있어서 바로 약을 처방했습니다. 알고 보니 매일 소주 반 병씩 드시고 야식으로 치킨을 드셨더라고요. 술과 기름진 음식을 끊고 3개월 만에 150으로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간 기능 수치입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하죠. 70-80% 손상되어도 증상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 45세 회사원 남성분이 오셨어요. 건강검진에서 AST45, ALT55가 나왔다고요. 정상 범위 상한선이 보통 40인데 조금 넘었죠. 그런데 본인은 별로 안 높은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간이 뭔가 불편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원인을 찾아야 해요. 초음파를 찍어보니 지방간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 뒤 이분이 다시 오셨을 때 AST 80, ALT 120이었어요. 지방간염으로 진행된 겁니다. 이걸 방치하면 간경화, 간암으로 갈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할 간 수치. AST, ALT 40 미만이 정상이지만 30 이상이면 원인을 찾아봐야 합니다. 특히 ALT가 AST보다 높으면 지방간을 의심해야 합니다. 감마GTP, RGTP, 이건 술에 민감한 수치예요. 남자 63, 여자 35 미만이 정상인데 50이 넘으면 음주량을 줄이셔야 합니다. 빌리루빈, 황달 수치인데 1.2 미만이 정상입니다. 이게 높으면 간이나 담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간 수치는 단발성으로 오를 수 있어요. 전날 과음했거나 심한 운동을 했거나 약을 먹었거나 하면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높게 나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2-4주 후에 재검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신장 기능입니다. 콩팥이라고도 하죠. 이것도 간처럼 증상이 늦게 나타납니다. 제 환자분 중에 당뇨를 10년 동안 관리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혈당은 비교적 잘 조절됐는데 어느 날 크레아티닌 수치가 1.0에서 1.3으로 올랐더라고요. 별로 안 올랐는데요? 라고 하셨지만 저는 즉시 사구체여과율 액볼을 계산했습니다. 액볼이 90 이상이면 정상인데 이분은 55였어요. 신장 기능이 55%밖에 안 남은 거죠. 만성 콩팥병 3단계였습니다. 당뇨로 인한 당뇨병성 신증이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꼭 확인할 신장 수치. 크레아티닌 남자 1.2, 여자 1.0 미만이 정상이지만 이 수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육량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사구체여과율 액볼 90 이상이 정상, 60-89는 경도 감소, 60 미만이면 만성 콩팥병입니다. 이게 30 미만으로 떨어지면 투석을 준비해야 합니다. 요단백, 소변에 단백질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음성 이정상인데 양성이면 신장이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자멸,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생리 때문에 양성으로 나올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신장, 방광, 요로 결석 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크레아티닌이 정상 범위 안에 있어도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다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0.8에서 1.0으로 1.0에서 1.2로 오르는 추세라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는 혈압과 심전도입니다. 60대 여성 환자분이 계셨어요. 혈압이 135/85였어요. 정상 아닌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전 기준으로는 정상이었지만 지금은 고혈압 전 단계입니다. 2017년부터 미국에서는 130/80 이상을 고혈압으로 분류합니다. 한국도 점차 이 기준을 따르고 있고요. 왜냐하면 연구 결과 130/80 이상에서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하는 게 확인됐거든요. 꼭 확인할 심혈관 수치. 혈압 120/80 미만이 정상, 120-129/80 미만은 주의, 130/80 이상은 고혈압입니다. 특히 수축기 혈압 위에 숫자 2 중요합니다. 심전도, 부정맥이나 심장 이상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좌심실비대라는 소견이 나오면 오랫동안 혈압이 높았다는 의미입니다. 심장이 힘들게 일해서 근육이 두꺼워진 거예요. 작년에 50대 남성분이 심전도에서 심방세동 의심이라는 소견이 나왔어요. 본인은 아무 증상이 없다고 하셨지만 심장내과에 의뢰했더니 심방세동이 확인됐습니다. 이걸 방치하면 뇌졸중 위험이 5배 증가합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건강검진표에서 꼭 확인해야 할 수치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핵심 체크리스트. 혈당, 공복 혈당 95 미만, 당화혈색소 5.5% 미만 유지. 콜레스테롤, LDL 100 미만, HDL 높게, 중성지방 100 미만. 간 기능, AST, ALT 30 미만 유지, 추세 확인. 신장 기능, 액볼 90 이상, 요단백 음성 확인. 혈압 120/80 미만 유지. 여러분, 건강검진표는 단순히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뉘는 게 아닙니다.
정상 범위 안에 있어도 그 수치가 매년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건 병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5년, 1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 신호들이 바로 건강검진표에 숨어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건강검진표를 다시 한번 꺼내보세요. 그리고 지난 3-5년간의 수치를 비교해보세요. 조금씩 나빠지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생활 습관을 바꿀 타이밍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상한 수치가 나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수치의 의미는 각자의 나이, 기저질환, 가족력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